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텍스트 플로어입니다. 이 논문의 풀 네임은 약간 긴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Is BERT really robust? A strong baseline for natural language attack on text classification and entailment 라는 이름을 가지는 논문인데요. 2020년도 트리플 AI의 오랄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논문들 중에서도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를 잘 받은 논문 중 하나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 텍스트 분류 모델, 즉 딥러닝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분류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속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격 기법인 텍스트 플러라는 메서드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말 그대로 하나의 공격 기법을 새롭게 제안을 한 거고요. 이 공격 기법을 이용해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원본 텍스트를 이렇게 약간만 변형해서 영화 리뷰 모델을 잘 속이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분류 모델 공격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인풋 텍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약간만 바꾸어서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으로 하나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문장을 이제 다시 모델에 넣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예시는 영화 리뷰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contribute는 약간 인위적인, 뭔가 만들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위적인 상황에 놓여진 그 캐릭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리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몇 개의 단어만 골라서 유사한 단어로 바꿔주었더니 사실 인간이 보았을 때는 바뀌기 전 문장이랑 거의 같은 의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델에 넣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 이제 얘는 긍정적인 리뷰다 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텍스트에서 몇 개의 단어만 골라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어택이 바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텍스트 플로어 어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텍스트 분야에서 adversarial 어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dversarial 어택이란 입력값을 조금 바꾸어서 딥러닝 모델이 완전 다른 결과를 내보내도록 만드는 유형의 공격 기법이고,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 보안이 중요하면서도 딥러닝이 잘 활용되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이러한 adversarial 어택과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지 분야에서는 그러한 공격이 상당히 잘 통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각각의 픽셀의 위치에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픽셀에 조금씩 노이즈를 섞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눈에 크게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미지 도메인에서 공격을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픽셀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공격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픽셀이 다들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바뀌는 방식으로 공격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픽셀의 값이 4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42라고 이만큼 증가시켜서 우리 모델이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아웃풋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조금씩 픽셀을 바꾸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연어 도메인에서는 단어나 문자가 불연속적인 토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는 각각의 단어나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원핫 인코딩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각각의 값들이 조금씩 증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어나 완전히 다른 문자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단어를 바꾸거나 혹은 문자를 바꾸어서 공격을 수행할 때는 어떠한 단어나 문자 자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치환해서 다시 모델에 넣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눈에 바로 잘 띄는 편입니다. 만약에 문자의 단위로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 눈에는 약간 오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나 혹은 문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 자연어 도메인에서는 adversarial 어택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 단위로
문장을 바꿔나가면서 공격하는 자연어 도메인에서의 adversarial attack 예시인데요. 확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I love you so much 라는 문장이 있을 때 I love you a lot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원본 문장과 확실히 다르다는 게 눈에 확 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본 논문은 텍스트 플로라는 이름의 기법을 제안합니다. 이 기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effective하고요. 여기서 effective가 의미하는 것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자연어 처리 쪽에서의 공격 기법과 비교했을 때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더 잘 됐으면서 이 perturbation rate는 낮았습니다. 여기에서 perturbation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이즈 같은 건데요. 우리 문장에서 적은 부분만 바꾸어서 공격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약간만 바꾸었는데도 공격이 잘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utility preserving인데요. 얘는 실제로 인간이 보았을 때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았을 때는 그러한 문맥적인 정보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서 잘 티가 안 나도록 만들고요. 또한 문법적인 오류가 없도록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본 공격은 효율적인데요. adversarial 텍스트를 만들 때 단어의 개수에 비례해서 공격을 위한 연산량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공격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양의 연산을 투자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세 가지 State of the Art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으로는 총 5개의 유명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2개의 유명한 텍스트 인테일먼트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텍스트 분류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도 얘가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텍스처얼 인테일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얘가 어떤 태스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처얼 인테일먼트는 2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2개의 문장 간의 관계성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너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된다면 신께서 너한테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2개의 문장 간의 관계성을 유추하는 겁니다. 클래스는 총 3개인데요. 먼저 entailment고요. 그 다음에 contradiction, 세 번째는 neutral relationship입니다. 여기서 entailment는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같은 의미를 함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giving money to poor men has good consequences라고 하죠. 이때 이 두 문장은 서로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상충되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ontradiction 케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는 giving money to poor men has no consequences라고 하죠. 얘는 이제 주어진 문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이 모순된다라고 값을 내보내면 모델이 판단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두 문장이 서로 상충되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는 mutual relationship을 뱉으면 됩니다. 이때 확인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사실 얘는 신께서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한 상충되는 그런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적인 관계라고 내뱉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2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2개의 문장에 대해 entailment인지 아니면 contradiction인지 혹은 neutral relationship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값을 내보내는 태스크가 바로 textual entailment,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textual entailment와 text classification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습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해 공격이 잘 통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텍스트 분야에서 adversarial example이란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F는 우리가 공격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딥러닝 모델이고요. 이렇게 원본 문장 X가 있을 때 이 문장을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X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고요. 이때 이 adversarial example과 원본 문장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그냥 막무가내로 문장을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 문장과 바뀌기 전 문장이 어떠한 시멘틱한 그 유사도가 특정 입실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본 문장을 약간만 바꾸어서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원본 문장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딥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공격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라고 정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이 제안한 텍스트 플로우 기법은 어떤 유형의 공격 기법일까요?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블랙박스 어택입니다. 여기에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해서 그 상세한 파라미터나 아키텍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그 모델에 어떠한 텍스트 문구를 넣어볼 수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 그런 제한적인 공격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블랙박스 어택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털깃 모델에다가 어떠한 입력 텍스트를 넣었을 때 어떠한 클래스로 분류했는지 그 프레딕션 값과 그리고 어떤 컨피던스를 갖는지 그 값까지만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아는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특정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targeted 어택과 그리고 기존 클래스가 아닌 그냥 다른 클래스로 바꿔버릴 수 있도록 하는 non-targeted 어택 이 두 가지 모두로서 본 논문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체 문장이 있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하나씩 골라서 다른 단어로 바꾸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단어 단위로 즉 월드 와이즈로 공격을 수행하는 어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월드 바이 월드로 하나씩 단어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실제로 텍스트 플로우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 그 랭킹을 먼저 매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어떠한 클래스로 분류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단어 위주로 하나씩 단어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먼저 동의어 추출인데요. 이거는 각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단어가 있을 때 걔를 like와 같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찾는 겁니다. 즉 원래 단어가 love라고 한다면 like와 같은 그러한 유사한 단어들을 쭉 나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이제 그러한 동의어로 원본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품사 또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어, 수어, 목적어와 같은 그런 품사의 구조를 가진다고 했을 때 바꿔치기를 한 이후에도 그러한 품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멘틱 시밀러리티 체킹 또한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전체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 또한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어 바꿔치기를 위한 그 단어 후보군들이 있을 때 그렇게 실제로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이 모델의 결과가 바뀌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바뀐다면 해당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원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에 그 중요도를 매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주어진 문장이 n개의 단어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즉 이렇게 이 x가 원본 센텐스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W1, W2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분류 모델의 경우 몇 개의 단어가 실제 분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단어가 더 많은 중요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단어 위주로 변경한다면 공격이 더 잘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알고리즘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가 단어 중요도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원본 문장 X가 있고 거기에 따른 원본 클래스인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문장 X를 조금씩 바꾸어서 털깃 모델인 F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공격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공격자는 두 개의 모델을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펑션 sim인데요. 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려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드 임베딩 또한 할 수 있도록 이 임베딩 펑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문장 단위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이렇게 두 문장이나 혹은 두 단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려주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입실론이나 보케블러리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또한 공격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원본 문장인 x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먼저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원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 단어의 중요도를 전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도를 구한 뒤에 각각의 단어를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떠한 단어의 중요도는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본 논문에서는 이 중요도를 매기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체 문장이 있을 때 그냥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빼보면서 쿼리를 날려보는 거예요. 즉 타겟 모델에 넣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먼저 I를 뺀 다음에 love you만 가지고 쿼리를 날려보고, 그리고 love를 뺀 다음에 I you만 해서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you를 빼서 I love만 해서 쿼리를 날리는 방식으로 이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씩 빼보면서 그냥 쿼리를 날리는 겁니다. 당연히 어떠한 단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하면 그 단어를 뺐을 때 결과가 많이 바뀌겠죠. 바로 그러한 점을 이용한 게 importance score입니다. 자, 이때 원본 문장에서 그냥 특정 단어 하나만 뺀 문장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씩 단어를 빼보면서 쿼리를 날려보는 건데, 만약 그 단어를 빼서 쿼리를 날렸을 때에도 타겟 모델의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그 원본 클래스 Y에 대해서 그 컨피던스 스코어 값의 차이를 단어의 중요도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이렇게 Y-로 다른 클래스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때는 원본 클래스와 그리고 바뀐 다음의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이 컨피던스의 값의 차이를 더해서 이제 이것을 중요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더 작은 중요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만큼 이러한 쿼리를 날려봐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를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단어 순서대로 하나씩 단어를 확인하면서 이 전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만약에 관사와 같은 그러한 불용어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바꾸지 않도록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A나 the와 같은 그렇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만약에 바꿔치기 한다면 문장의 문법적인 요소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불용어를 필터링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동의어를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노님은 동의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임베딩 값을 이용해서 해당 단어를 바꿔치기 할 만한 다른 단어를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원본 단어의 임베딩과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은 총 n개의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찾아서 얘를 후보 단어로서 즉 캔디데이츠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이 어태커는 월드 임베딩 모델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word2vec과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논문에서는 state of the art 중에서 한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선 이렇게 해당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총 n개의 후보군을 뽑습니다. 이제 그러한 후보군으로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품사가 바뀌지 않도록 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즉 품사를 체크해서 품사가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이 파이널 캔디데이츠에다가 내용을 담을 건데요. 어떤 걸 담을 거냐고 하면 실제로 그 단어로 바꿔치기를 수행했을 때 그 전체 문장 간의 시밀러리티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문장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었을 때 그 결과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바뀌기 전이랑 그 문장 단위의 시밀러리티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입실론보다 더 큰 시밀러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어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때 각각의 단어로 바꿔치기를 수행해서 이 쿼리를 날려보아서 이렇게 쿼리를 날려본 뒤에 그 모델의 결과값을 일단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딕션 스코어 값을 별도로 저장을 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이용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중요도가 높은 단어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단어를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바꿔치기를 수행했을 때 타겟 모델의 프레딕션이 바뀐다고 하면 타겟 모델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캔디데이트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이 문장에 시멘틱한 정보가 최대한 유사할 수 있도록 가장 시멘틱 시밀러리티가 높은 단어를 선택해서 바꿔치기를 수행하겠다는 거고요. 즉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항상 공격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타겟 모델의 결과값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결과를 많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수행했을 때 원본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를 더 낮출 수 있는 경우라면, 즉 그래도 모델의 결과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모델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제 걔를 이용해서 바꿔치기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델의 결과를 최대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하나씩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중요한 단어마다 차례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단어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때 공격에 성공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서 공격을 마치고 그 문장을 adversarial example로 사용하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스텝 2 과정, 즉 각각의 단어를 하나씩 골라서 다른 단어로 바꾸는 과정을 각각의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하나씩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공격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는지 명시하고 있는데요. 총 5개의 텍스트 분류 태스크 그리고 총 2개의 텍스추얼 인테일먼트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이 분류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데이터셋인 에이지 뉴스와 페이크 뉴스, 그 다음에 무비 리뷰, 그리고 IMDb와 같은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무비 리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각각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IMD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떤 리뷰 문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 기본적인 무비 리뷰 데이터셋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각각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텍스추얼 인테일먼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명한 이 2가지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은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건데요. 이제 이거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로 나와야 하는 그 아웃풋 클래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이지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이 어떠한 주제에 맞는 것인지 판단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때 스포츠인지 아니면 과학기술인지 총 4개의 주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뉴스 기사가 페이크인지 아니면 리얼인지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아웃풋 클래스의 개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그 이미지 분야에 대한 공격 논문들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미지 분야에서는 클래스가 1000개가 넘어가는 그러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공격이 매우 잘 되고 또한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높은 공격 성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클래스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 대해서도 공격이 어렵다는 점 또한 감안해 주시고 결과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총 3가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을 학습해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텍스트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월드 CNN, 그 다음에 월드 LSTM,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 BERT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텍스추얼 인테일먼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 3가지 모델을 각각 학습을 진행해서 이를 이용해서 공격 실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격 결과를 요약한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테이블은 텍스트 분류 모델에 대한 공격이고 이 아래쪽은 텍스추얼 인테일먼트에 대한 공격입니다. 각각의 모델은 오리지널 어큐러시, 즉 adversarial example을 넣지 않았을 때의 일반적인 어큐러시는 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잘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 기법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어큐러시가 매우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실험은 non-targeted attack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에 특정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 있던 모델이 자신의 클래스가 아닌 그냥 다른 클래스로 잘못 분류하도록 만들면 공격에 성공했다고 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격에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 각 문장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때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15% 정도의 단어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뀐 문장과 원본 문장의 시멘틱 시뮬러리티를 확인한 결과 코사인 유사도 값 또한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쿼리 넘버는 실제로 타겟 모델에 문장을 넣어본 횟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쿼리 수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쿼리를 날려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텍스추얼 인테일먼트에 대한 공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원래 어큐러시가 상당히 높은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한 결과 이렇게 어큐러시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멀티 NLI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진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본 공격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Adversarial Attack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위쪽에 보이는 건 무비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예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캐릭터가 너무 인위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달려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문장의 일부 단어만 바꾸어서 이렇게 해당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텍스추얼 인테일먼트에 대해서도 공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명의 남자 아이들이 어떠한 축구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밴드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얘는 모순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이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의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이 두 문장이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테일먼트라고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단어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텍스트 플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인간의 눈에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의미가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 모델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보내도록 공격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른 공격 기법들과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른 기법에 비해서 더 적은 단어만 바꾸어서 더 공격은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EMNLP 2018년도에서 발표가 된 논문은 본 논문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유사한데요. 이 논문의 기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단어에서 매번 랜덤하게 하나의 단어를 골라서 그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 또한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어택으로서 어떤 공격 대상 모델의 파라미터를 모르고 이러한 그레디언트 값 또한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블랙박스 어택 유형입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의 메서드와 본 논문의 메서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본 논문 텍스트 플로에서는 단어를 그냥 무작정 랜덤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단어를 바꾸어서 공격 성공률 또한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렇게 랜덤하게 단어를 하나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차근차근 바꾼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트랜스포러빌리티입니다. 이거는 특정 모델에 대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이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격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 벌트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해 만들어진 Adversarial 텍스트를 이 월드 CNN과 이 월드 LSTM에 대해서도 넣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어큐러시 값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트랜스포러빌리티가 높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텍스추얼 인테일먼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트랜스포러빌리티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dversarial Training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Adversarial Training이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러한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도록, 즉 강건하도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본 문장뿐만 아니라 Adversarial Example 또한 임의로 만들어서 걔 또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dversarial Training을 진행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에 대해서 더욱더 방어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단어를 바꿔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Adversarial Training을 이용했을 때 더욱 방어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미지 분야에서는 Adversarial Training을 진행했을 때 원본 이미지, 즉 Adversarial Example이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약간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큐러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텍스트 플로라는 하나의 효과적인 공격 기법을 제안했고요.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분류 그리고 텍스추얼 인테일먼트 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 학습을 진행한 뒤에 그 모델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공격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코드는 제 GitHub에 저장소로 와주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리뷰하는 논문인 이 논문의 이 코드 프랙티스 링크로 들어오셔서 전체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텍스트 플로어 튜토리얼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코드를 가져왔고요. 이렇게 오픈 인 콜앱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만 있으시다면 바로 실행해 보셔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콜앱 노트북을 열어주시고요. 한번 하나씩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자, 본 실습은 텍스트 플로어를 이용해서 텍스트 분류 모델에 대한 공격 실습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 클래스로 분류되는 하나의 문장이 다른 클래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어택입니다. 즉, 공격 대상 모델의 파라미터는 모르지만 쿼리를 날려서 특정 클래스로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는지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또한 하나씩 단어를 바꿔나가면서 공격하는 방식인 단어 단위의 애드버서리얼 어택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기본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공개한 오리지널 텍스트 플로우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약간 바꿔놓은 코드인데요.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 이 GPU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작성을 해서 공유한 코드이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플로어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받아온 뒤에 부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새롭게 설치된 일부 라이브러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런타임을 재시작하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얘를 눌러서 런타임을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서 이와 같이 모든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 위해 이 패턴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패턴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경로에 접속을 해서 압축을 풀고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워드 임베딩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저는 저자가 올려놓은 그 워드 임베딩 파일을 그대로 별도의 공간에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압축을 풀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영어 문장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 단어 문장이 적혀 있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어떤 임베딩 값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워드 임베딩 파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원본 코드에서 제한한 그런 사용 가능한 단어의 개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구글 콜앱에서 램이 부족해서 코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코드에서는 약 6만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단어의 개수를 줄여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캔디데이트 단어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단어의 개수를 줄여서라도 일단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워드 임베딩 파일을 불러와서 전체 라인의 개수, 즉 단어의 개수를 출력해 보시면 총 65,000개 정도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린 여기에서 18,000개 정도의 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 이 벌트 모델을 불러와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이 벌트 모델은 무비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어떠한 영화 리뷰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문장인지 혹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코드를 실행해서 사전 학습된 벌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NLTK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공격을 수행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모빌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벌트 모델에 대해 공격을 수행하고요. 이때 사용 가능한 워드 임베딩으로는 18,000개 정도의 단어가 적혀 있는 그 임베딩 파일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먼저 모델을 불러온 뒤에 이 워드 임베딩을 이용해서 주어진 단어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워드 임베딩과 관련한 초기화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기 위해 이 매트릭스가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할당되었다는 내용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대한 매트릭스 값을 구한 뒤에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1000개의 모빌 리뷰 데이터셋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0개에 대해서 차례대로 쿼리를 날려가면서 각각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공격이 수행되기 위해서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격을 다 수행한 뒤에 이 adversarial result 폴더에 있는 adversaries.txt를 출력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가 실제로 공격을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원본 문장들에 대해서 타겟 모델인 벌트가 정상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단어들을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를 하도록 만든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되는 904개 중에서 이 107개에 대해서 분류 결과를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월드 임베딩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선택 가능한 단어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원본 논문보다는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8,000개만 사용을 했을 때 약 97.9 정도로 어큐러시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 공격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성인들을 위한 똑똑한 공상과학 소설이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positive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문장을 확인해 보면 똑똑한 공상과학 소설이고 단지 약간의 잘못된 발걸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작품이라고 파지티브에 가까운 댓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 스멀트라는 단어를 러스트러스로 바꾸었을 때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즉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도 약간 광채가 나는 이란 의미로서 이 스멀트와 마찬가지로 좋은 의견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 메인 코드만 약간 더 확인해 보고 코드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우리가 실행한 코드인 attack classification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본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라인을 약간 수정해 주었고요. 자, 이렇게 메인 펑션으로 가보시면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다양한 아규먼트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공격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이 타겟 모델을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베딩 파일을 불러와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러온 임베딩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문장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USE 모델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제 랜덤 어택을 할 건지 아니면 중요한 단어부터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를 설정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제한한 중요한 단어부터 바꾸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본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원본 클래스 정보를 넣어준 뒤에 각가지 필요한 파라미터를 모두 채워 넣어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택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텍스트를 타겟 모델, 즉 벌트와 같은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뽑은 뒤에 기존 논문에서 확인했던 아이디어와 동일한 로직으로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단어별 중요도를 구해주고요. 이제 그것을 정렬해서 차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동의어를 찾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동의어를 매번 해당하는 인덱스에 맞는 그 단어와 바꿔치기를 수행해서 문장 단위의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체크하고 타겟 모델에 넣어서 그 아웃풋 컨피던스 값 또한 확인해서 기존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격 코드를 확인해 보고 코드를 돌려서 이와 같이 총 1000개의 문장에 대해서 실제 공격을 해보는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논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s BERT really robust? A strong baseline for natural language attack on text classification and entailment 란 이름의 논문이고요. 본 논문은 MIT 그리고 홍콩대학교에서 출판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adversarial example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플러라는 이름의 adversarial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공격 기법을 제안했고요.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텍슈얼 인테일먼트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더니 공격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전에 제안되었던 공격 기법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을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격을 통해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이 원본 문장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에 필요한 쿼리의 수가 작다는 점에서 계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격 기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입력값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노이즈, 어떠한 펄터베이션을 섞어서 모델의 결과를 바꾸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기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adversarial example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adversarial 트레이닝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분야에서는 adversarial 어택 기법이 많이 제한되었지만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각각의 단어나 문자 등이 불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텍스트 분류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보기에는 분간이 어렵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이지만 모델이 잘못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제안되었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의 adversarial example은 공격이 잘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논문은 많았지만 문법적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 벌트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한 논문이 적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이 벌트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선 이와 같이 텍스트 플로우 기법을 제안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 공격을 수행하는 예시를 보여주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존재하는 문장에서 몇 개의 단어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와 같이 모델의 결과가 완전 반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선 이러한 공격 기법으로 텍스트 플러를 제안했고요. 텍스트 플러의 동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도록 만든 뒤에 그 중요한 단어들을 차례대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 문법적으로 다르지 않은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를 수행하면서 모델의 결과가 바뀔 수 있도록 공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수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모델의 어큐러시를 10%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으며 그러한 공격을 위해서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비율 중에서 20% 미만의 비율만 바꾸어도 충분히 공격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공격은 잘 되지만 인간이 보았을 때는 기존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럴싸하게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텍스트 플로우를 제안했고요. 블랙박스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총 5개의 유명한 텍스트 분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했고 또한 2개의 유명한 텍슈얼 인테일먼트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실제 사람들을 이용해서 평가하도록 만들었더니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문장인 것처럼 잘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GitHub에 가보시면 전체 코드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본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장 X가 있을 때 여기에서 몇 개의 단어만 바꾸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은 원본 문장과 입실론 이상만큼 시멘틱한 정보가 유사할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걸어서 효과적으로 모델을 공격할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은 블랙박스로 우리가 타겟 모델에 어떠한 문장을 넣었을 때 그에 따르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격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면 가장 먼저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화이트박스 어택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인지는 그 그레디언트 값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하거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더 쉬울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블랙박스로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번 각각의 단어를 현재 문장에서 제외를 해본 다음에 걔를 다시 쿼리를 날리는 방식으로 각 단어들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중요도에 따라서 각 단어들을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 중에서 어떠한 불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러한 공식대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어를 제외해 보았을 때 분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원본 클래스에 대한 그 컨피던스의 차이값을 중요도라고 설정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본 클래스와 바뀐 클래스 각각에 대한 그 중요도의 차이값을 더한 걸 임포턴스 스코어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단어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동의어 추출입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다른 단어의 후보들을 고르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 논문에서 제한되었던 각각의 월드 임베딩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은 순서대로 단어 후보군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의 단어마다 50개까지 후보군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어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이 높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동의어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그렇게 뽑혀진 동의어들에 대해서 원본 단어와 동일한 품사를 가지는 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만듭니다. 이어서 실제로 각각의 단어를 교체를 해보았을 때 전체 문장에 대한 시멘틱 정보가 바뀌지 않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네트워크인 USE를 이용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 바뀐 문장이 원본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각각의 단어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시밀러리티가 바뀌지 않을 때만 이제 걔를 파이널 캔디데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20줄부터 30줄까지가 실제로 그러한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이용해서 모델의 분류 결과가 바뀌는지 혹은 바뀌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만약 바뀐다면 결과를 바꾸되 그나마 문장의 의미가 가장 바뀌지 않는 쪽으로 결과 문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거고요. 만약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나마 원본 클래스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단어를 하나씩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위해서 총 5개의 텍스트 분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고요. 텍스츄얼 인텔리먼트 또한 마찬가지로 유명한 대표적인 2가지 데이터 세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해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각각의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3개씩 잘 동작하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을 학습을 시킨 뒤에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공격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벌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 분류 성능이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뛰어난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래쪽에는 각각의 모델을 사용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할 때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뒤에 그 example에 대한 각각의 모델의 어큐러시를 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들어진 문장이 얼마나 원래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던 USE와 같은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체크해주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텍스트가 얼마나 그럴싸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쿼리의 수를 측정해서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만들어진 adversarial 텍스트가 얼마나 사람의 눈에 그럴싸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진행했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았을 때 문법적으로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사람이 보기에 분류 결과가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지 않았는지 또한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멘틱 시밀러리티, 즉 바뀐 문장의 의미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장들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듣고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발표 자료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원래는 이와 같이 잘 분류하는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했고요.
공격을 수행한 뒤에 각각의 모델에 대한 방어율을 체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잘 방어하지 못하고 공격이 잘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단어들만 바꾸어도 공격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바뀐 문장과 원본 문장의 유사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또한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텍스추얼 인테일먼트 또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공격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IMDb에 대해서 학습한 월드 CNN 모델의 경우 매우 높은 성능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상대적으로 로버스트하다고 잘 알려진 벌트 모델에 대해서도 공격이 잘 수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미있는 특징으로는 이 논문에서 실험한 모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잘 동작하는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지 분야에서는 꼭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본 논문에서 실험을 했던 이 자연어 처리 쪽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양상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어서 페이크 데이터셋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격이 잘 안 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일부 단어만 바꿔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멘틱 시밀러리티도 높게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IMDb 같은 경우는 단어의 개수가 약 200개 가량씩 존재하고요. 일반적인 무비 리뷰 데이터는 고작 20개 정도로 단어의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해보시면 무비 리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격이 잘 안 통하는 편이고 의미가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서 확인했던 데이터셋이 바로 무비 리뷰 데이터셋인데요. 실제로 각각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작았고요. 상대적으로 의미가 더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격 기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실제로 사람이 평가했을 때에도 인간이 보기에는 크게 분간이 안 되고 원본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의미가 잘 유지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문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인간이 보기에는 별로 티가 안 난다는 점에서 공격이 잘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커션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이용해서 본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으로 제한되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제외해보면서 본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먼저 월드 임포턴스 랭킹입니다. 하나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의 중요도를 체크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확인해보시면 중요한 단어부터 바꾸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랜덤하게 단어를 하나씩 선택해서 바꿔보는 그러한 기법도 적용을 해보았더니 이와 같이 단어의 중요도를 매겨서 공격을 수행하는 기법과 비교했을 때 훨씬 공격이 잘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바꿔나가는 방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문장을 바꿔나갈 때 그 문장이 원본 문장과 유사한 시멘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맥적인 그런 유사도를 제약하는 내용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시멘틱한 정보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았을 때는 공격은 더 잘 되지만 그러한 문맥상 유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공격은 더 잘 되겠지만 문맥상 의미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트랜스포러빌리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에 비해서 텍스추얼 인테일먼트가 더 트랜스포러빌리티가 높게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법으로는 adversarial training 또한 진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PPT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중요도의 랭킹을 매기는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냥 랜덤하게 단어를 골라서 바꿔나가는 공격 기법에 비해서 기존의 메소드가 훨씬 공격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간의 시밀러리티 제약을 없앤 결과입니다. 시밀러리티 제약을 없앴더니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공격 성공률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지만 인간이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러빌리티 또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텍스추얼 인테일먼트의 경우 트랜스포러빌리티가 어느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전부 다 약 85% 정도로
80% 이상의 원본 어큐러시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트랜스포러빌리티 어택을 하게 되면 모델들이 방어를 잘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멘틱 시밀러리티와 문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텍스트 플로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문법적인 오류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아직 어색한 문장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개선시켜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방어율이 높아지고 모델이 강건해지는 걸, 즉 로버스트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처럼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이 텍스트 분야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가 디스크리트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그레디언트 기반의 공격 기법들도 많이 시도가 되었고요. 오늘 리뷰하는 완전히 블랙박스 기법으로 그레디언트를 전혀 추정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하는 기법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텍스트 플로우를 제한해서 다양한 텍스트 분류 모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대표적인 텍스트 분류 그리고 텍슈얼 인텔리먼트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해 공격이 잘 되는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